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그 문자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 이름, 사진, 사연 다 해서 그걸로 사연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슈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참사를 정치화해서 그 정치 연료로 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속내를 비친 측면도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동안 연일 매일 이 참배를 하고 또 분향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번 그 대통령의 이 애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나 주변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 네, 윤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나서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합동 분향소에서 가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고 그런 조문을 했는데요. 네.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고 매일 지속됐죠. 그렇죠. 매일 지속됐고 또 지난 금요일부터는 또 종교계 행사를 가서 예. 그런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빈소도 방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서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 예. 또 종교계 행사에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네. 이렇게 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사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문을 월요일 갈 때 뭐 월요일은 당연히 이제 가겠다 생각을 네. 했고 화요일은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랑 회의를 마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가나 보다 했는데 수요일도 또 그 조문을 가는 걸 보고 처음에는 오늘 또 간다고 이런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목요일도 갔고 네. 그리고 또 뭐 빈소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그 윤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고요. 대통령실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매일 조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윤 대통령 의지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심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조문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조문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는 시간이 9시였거든요. 네. 출근. 그래서 누구는 왜 출근길에 막히게 그렇게 가느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예. 그럼 하루의 시작을 이제 그렇게 조문을 하면서 네. 뭐 다시 이런 일을 뭐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차원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네. 야당에서 말하는 사과는 뭐 정식 대국민 담화를 열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쇼보다는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빨리 사고 원인 책임자 의명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야당은 약간 정치 공채성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뭐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평가와 네.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네. 야권에서 이 대통령 퇴진 운동, 그러니까 네. 추모를 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사실 가지고 그랬는데 친야 단체들이 네. 그리고 일부에서도 뭐 대통령 퇴진 얘기가 나오고 책임론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중고생까지 동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때는. 네, 그 좌파 성향 단체인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집회가 이제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 거기서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요. 그렇죠. 이 전환 촛불 행동의 구성을 보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게 이제 조국 백서를 집필한 김민훈 교수나 네. 지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뭐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교수 대표 네. 지냈던 분이죠. 네.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그 네. 이제 중고등학생 그런 모임이 있는데 예. 그 여기서 이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 선언도 했거든요. 최근에. 네. 이 중고등학생 모임 계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 지난번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네. 윤석열 차. 네네네. 그게 윤석열차. 이제, 예, 그 고등학생이 그린 네. 거죠. 그거를 대처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중고등학생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아, 네. 그걸 계기로 이제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 중고등학생도 한 1,500명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모임에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거든요. 네. 이 단체 상임 대표가 최준호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25
근데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왜 어. 대표를 하느냐. 네. 또 이 최진호 씨가 예전 과거 통합진보당 그 이석기 네. 씨가 만든 네. 거의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인데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이석기 그 씨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순수한 그런 모임이냐라는 이 의문을 제기했고.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단체에서 뭐 여기 행사 나오면 무슨 뭐 예.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이 활동을 이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지원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간 건데 만약 네.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그것은 뭐 반환 그렇죠, 조치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유, 참, 그러니까 그렇군요. 해도 어떻게 중고생까지 이렇게 네. 이 누군가 동원한 듯한 느낌 주는 건 좀 너무해요. 아니, 아직 정치적 그게 형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 또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네. 아이고 학부모들이 볼 때 정말 참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내각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뭐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국정조사가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네.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특검을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동 수사가 중요한데 네. 특검이라는 거는 뭐 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검하려면요 어떤 보통 한 달 걸려요, 한 달. 예,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네. 그 정도가 되는데 뭐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수사도 꾸려야 되고 그건 괜한 정쟁일 뿐이다 시간 네. 끌기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경찰이 어쨌든 이 사건의 주요 혐의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대처를 제대로 안 한 혐의가 있는데 그 경찰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게 네. 말이 되냐 민주당의 논리는 예, 이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 그건 검수한 그 민주당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법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그 검수완박을 다시 되돌리자. 그렇게 지금 아, 이제 그런 공방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 특검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어떤 참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여권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국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고나 참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네. 또 야권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계속 그것은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슈가 계속 이제 네. 그 이어지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참사를 정치화해서 그 정치 연료로 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 국회 그 이제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그 문자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거를 뭐 문자를 보면 이 이태원 이거는 왜 그 추모 사진도 없고 또 희생자 이름, 사진 다 사진, 사연 다 해서 그걸로 사연들을 이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이거를 이슈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참사를 왜 자꾸 정치 도구하느냐. 그렇죠. 조문 전국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느냐. 네. 근데 민주당의 어떤 그것이 이제 뭐 공개 뭐 브리핑이 아니라 문자를 그 이제 개인 간 물론 주고받은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속내를 비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 희생당한 분들은 자기 그 아들, 딸 네. 얼굴, 이름, 신상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한이 맺히는데 또 그 얼굴을 누가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그냥 정치화 하려고 정치의 땔감으로 쓰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분들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같이 끌어내려고 뭐 네. 퇴진 집회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뭐 인원 동원하고 아유 이 참 보면은 좀 아무리 뭐 정치란 게 그렇다고 하지만 네. 이런 거일 때는 좀 서로 참 자제하고 좀 조심할 건 해야 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무슨 마약 수사 때문에 벌어졌다. 네.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음모론을 또 김어준 씨나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네. 당시에 마약 수사대가 거기에 뭐 70몇 명이 있었는데 뭐 마약 수사하느라고 경찰력을 투입을 못해서 그렇다. 뭐 마약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전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마약 수사 시킨 대통령과 한동훈이 책임져라. 네.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온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한하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경찰이 마약 수사를 뭐 이태원 뭐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계속 마약 사건이 불거졌고 엄청 그래서 많았죠.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네. 그래서 뭐 이 정부 자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 맞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맞는데 이태원이 사실은 이런 참사가 아니었다면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할로윈이나 특성상 사실 약간 마약 그런 범죄가 걱정이 있었어요. 기승을 네. 부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투입한 건 맞고요. 네네. 거기까지 맞지만 근데 지금 이 사고 자체 이 어떤 참사 자체는 어떤 인파 관리를 제대로 안 했고 경찰은 어떤 그 가능성을 거의 생각지 않았던 네. 거기서 이제 비롯된 사고고 또 그 당일날 오후 6시가 넘어서면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렇죠. 그때부터는 관리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때 네. 접수가 됐음에도 그 인파 관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게 지금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된 건데 그렇다고 마약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단속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인파 관리를 소홀했다고 하는 건 약간 그거는, 별개의 예. 차원의 문제죠. 마약 수사대는요 예. 인파 관리하는 경비대와 예. 무관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부분 사복 입고 어떤 뭐 특수한 뭐 이제 뭐 그 뭐죠 술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잠복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깥의 상황은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분들은.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도 마약 경찰에 마약 단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참사가 발생했다는 네. 논리로 이제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을 한 적도 없고 네.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로 별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예요, 따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것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고 그렇게 그 한 장관이 그걸 시켰기 때문에 그날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 논리를 대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럼 마약 관리 안 합니까? 마약 권고하고 관리해야죠 당연히. 근데 네. 그거 별개로 경찰의 다른 부분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지 그걸 네. 거기다 갖다 붙이면 웃기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다라고 네. 해갖고 뭐 김어준, 김의겸, 황운하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때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또 국회에서 난리가 네. 났죠. 그래서 뭐 그렇죠. 사과하라 그러고 했는데 사실은 음모론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갖다 붙이는 건 있는데 또 한동훈 장관도 너무 말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국무위원이면 좀 참을 땐 참아야 되는데 똑같이 싸우다 보니까 예. 이 자꾸 이 그 뭐랄까 막 큰 소리 나오게 하는 네. 그런 건데 한 장관도 조금은 좀 물러날 땐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월요일 날 그 이제 황운하 의원을 겨냥해서 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상임위가 파행을 했죠. 그래서 다시 열었는데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네. 안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회가 됐다가 거의 이제 자정 다시 열렸고 그 화요일에도 이제 관련해서 열렸는데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하니까 그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하느냐 그렇죠. 이런 음모를 식으로 버티는 사람이 1차적인 잘못이죠. 네. 그렇게 뭐 그래서 뭐 야당은 물론이고 뭐 여당에서도 그 한 장관의 어떤 입 약간에 대해서 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왜냐면 나오고 이게 있죠. 그 비극적인 참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조금 뭐라도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명 딱 끊고 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태원 사고 수사와 관련해서 또 상설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또 일반 특검은 이제 국회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 일반 특검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일반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그
그런 거군요.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걸 지켜보고 난 뒤에 미진하다고 하면 이제 뭐 국정조사든 이제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참사 발생 열흘도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그거를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경찰 네. 수사가 중단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초동사를 자체를 이제 되게 뭐 크게 의미를 안 둘 수가 그렇죠. 위험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또 참사 같은 경우는 뭐 목격자 뭐나 어떤 진술 이런 증거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어떤 이런 걸 최대한 수집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안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각 총사퇴를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총사퇴는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 대통령실 기조 그렇고 정부에서도 기존은 선 진상규명 후 뭐 문책 네. 이런 거고 어제 그 월요일 날 윤 대통령 그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발언을 보면 이렇거든요.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지 그냥 네.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 또 어제 배경 분위기가 이제 경찰이 이제 집중 타겟이 네. 됐고 네. 그 일단은 뭐 해석을 하는 거는 경찰 어떤 지휘고와에 따라서 또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고 당장은 어떤 이상민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 네. 이 화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김대기 대통령실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주영 모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옛날에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 세월호 때 네.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해수부 장관이었는데 사고를 다 그때 뭐 그렇죠. 수염 기른 수염까지 모습 다 기르고 기억하실 거의 텐데. 노숙하듯이 그래서 했었죠. 다 수습하고 이제 뭐 8개월 뒤에 그만두었는데 네, 네. 이것도 역시 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이런 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여기 또 다시 세우는 데까지 뭐 한두 달이 걸릴 텐데 그럼 네. 이 중요한 시기에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논리 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 어떤 이 참사의 책임을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으면 그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